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사실 저희의 주제는 오늘 셀트리온인데 지금 시황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동부 쪽으로 러시아가 진입을 했고 이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돈바스 지역의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가 동부 지역으로 진입을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서도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점점 서쪽으로 오면서 키예프 수도를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전면전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뉴스상에서는 키예프 쪽으로도 뭐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뭐 폭발음이 들린다. 대통령궁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보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은 바로 키예프 도시의 실시간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폭발된 모습이라던가 뭔가 공격을 받은 것은 안 보이는데 이곳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쟁은 어느 정도 전면전에까지는 아니지만 슬금슬금 러시아가 진입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고 벨라루시군과 러시아군과 합류해서 우크라이나 국경 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로 인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2에서 3%, 2%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키예프 지금 도시 상황은 차량도 신호를 잘 지키면서 평화로워 보이는데 저희가 소리까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김지만 팀장님과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지만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사안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국내 증시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계속 이 전쟁과 관련한 뉴스를 언제까지 체크해야 돼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김지만 팀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확전 가능성도 일부 존재를 한다는 게 사실상 지금 이제 주요 지수가 덤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규모도 많이 해서 이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위협 주변국에 대한 위협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내외 시장 그다음에 이제 금융 시장이 다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재료들의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제 뭐 기타 이제 원자재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자재 가격에 워낙 취약한 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종합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세계 좀 상위권 종목들이 이미 진출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리스크로 도출이 된다면은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 해외 글로벌 리스크로 증시 쇼크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외국인 지금 한국 시장을 주 리드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화요일 날 이제 좀 하방 포지션을 많이 구축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효과를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락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하락이 지속될 경우에 개인의 투매를 부를 수 있고 투매는 투매 또 거의 투매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지수의 낙폭을 키울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시장에서 저희가 계속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많은 종목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의 경우 또 셀트리온의 경우 더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또 개별적인 악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단 레키로나주가 이제 한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일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제외하고는 좀 사용을 안 하겠다. 즉 앞으로의 매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사용이 거의 중단될 정도로 판매량이 좀 급감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주도종이 오미크론으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를 탁월하게 나타낼 수 없는 레키로나주, 거기에 투여 방법도 이미 이제 경고용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의 쓰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이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래도 작년 4분기 때 레키로나주의 반짝 실적으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부분이 급감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이제 주요 매출의 점유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외부 요인으로 좀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지금 하락폭이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는 확실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량 기업들도 하락하는데, 뭔가 우리가 미래에 이만큼 돈을 벌어낼 거야라고 생각하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 불안함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지금 투자 의견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좀 피하고 보는 게 나을까요? 네, 지금 당분간은 좀 피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사실상 제약바이오는 섹터가 주요 이제 IT나 2차 전지 섹터가 밀리면 밀릴수록 조금 수혜를 받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밀린다는 거는 만약에 지수가 턴을 할 때 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가능성이 크고, 제약바이오 특성상 개별주의 이슈에 따른 등락폭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약바이오는 시장의 반등 시 상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 싸다고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이후에 시장 안정세 그 이유를 노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단순히 성장만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은 지금 구간에서 투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의견해 주셨고요. 그럼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오늘 그 중단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회사는 실적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잘 나와주는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이 셀트리온의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가격대마다 좀 다른 접근 방법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한 14만 원에서 한 20만 원대의 16만 원대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지금쯤이면 이익 실현하시고 다른 섹터를 공략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19만 원에서 22만 원대 평균 단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수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단발적인 매수세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자사주 매입을 시도했고, 이 자사주 매입은 그래도 물량을 즉 소화해낼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잠깐 이제 홀드. 그다음에 24만 원 이상의 조금 평균 단가가 이제 높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구간대에 충분히 베팅해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나왔다. 레키로나주의 판매량 저하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왔던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합병, 이제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가 적어도 다음 정권으로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 지수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께서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식회계 이슈라던가 그 합병과 관련한 그런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 한 전문가는 분식회계 이슈가 다 끝나고 나서 접근할 게 셀트리온 그룹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오히려 재료가 나오기 이전이 기대감으로 물가를 부양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이후로 일단 자사주 매입이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우호 지분율이 굉장히 낮고 개인 투자자들 즉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높다는 거는 합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만약에 반대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면 합병이 무산이 됩니다. 그만큼 소액 주주에 대한 이제 권리를 좀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을 뭉치게 된다면 합병이 저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을 해서 이런 이제 불만들을 좀 완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셀트리온 본주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일부 이제 이런 우호표를 얻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호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은 사실 자사주 매입에서 빠진 이유가 이런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합병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되는 5월 중순 이후에 아무래도 임시 주주 통일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도 적어도 한 달 이후 이제 다음 증선이까지는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대선 이제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 이제 그 추이를 좀 보고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도 아직 단발적으로는 아직 시세 분출 가능성은 충분하다. 분식회계는 5월 정도. 분식회계는 4월, 그다음에 합병 관련된 이슈는 5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셀트리온 이야기를 저희가 간단하게 해봤는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쏠려 있고 전쟁이 일어나냐 마냐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결론을 내보자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본업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기술 수출이라는 그런 무언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기업으로 셀트리온을 볼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주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외부로 노출돼 있는 리스크가 아직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도 만약에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본업인 이제 제약바이오의 그런 포커싱에 맞춰서 기술 수출로 인해서 매출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기업 아니면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나 파이프라인이 워낙 좋아서 앞으로 전망성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상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그렇게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이 좋은 기업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을 공략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고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기술 수출 그런데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을 공략하는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하나를 또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 사실 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제 눈에 안 들어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래도 지수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면 분명히 제약 바이오 섹터도 한 번 정도 시세는 분출할 것 같고요. 저는 레고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일상에서 어느 정도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기술 수출을 합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3상까지 굳이 끌고 간다는 게 사실 장점이다 단점인데 3상까지 끌고 갔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높아져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3상에서 좀 무너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레고캠 바이오는 어느 정도 1상에서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자금이나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임상 발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임상 발표로 인해서 추가적인 마일스톤도 굉장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그래도 바이오 섹터가 한 번 정도 오게 될 경우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이야기 해봤고요. 김지만 팀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숭숭한 시장 안에서 네, 전문 정보 감사드립니다.